네, 8장 객체화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C++의 기본 명령어들, 기본 문법들이었다면은 8장부터는 C++의 본래의 목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바로 그 내용을 8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세계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예, 흥미진진한 우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요, 순차적으로 그냥 코딩하는 말 그대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번 무엇을 해야 하는가, 2번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작업 순서가 있겠죠. 작업 순서대로 쭉 나열해서 적어주는 것이 바로 순차적 프로그래밍 방식이고요. 구조적 프로그래밍은 큰 덩어리의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문제를 하향식으로, 즉 큰 덩어리를 좀 더 잘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한 뭐 3개의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고, 다시 요 3개로 나눈 덩어리 중에 하나를 또 다시 또 잘게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점점 나눠서 기본 기능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6장에서 함수라는 거 배웠잖아요. 예, 우리 C 언어에서 그러니까 C 언어가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실제 코드화 됐을 때의 형태가 이제 함수 단위로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 언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함수를 사용하고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를 활용하는 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C++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순차적인 방식, 구조적인 방식, 물론 이 두 가지의 방식이 전혀 사용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용이 되는데 더욱더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은 바로 객체예요.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실세계를 컴퓨터 프로그래밍 세계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럼 사람의 실세계가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3차원의 이 세계가 도대체 프로그래밍 코드, 문자로 어떻게 옮겨졌는가? 예, 우리 사람의 세계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있죠. 그쵸? 그리고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에 실제 사람이 있죠.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죠. 이렇게 실체화된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세계라고 하는 곳의 주인공은 누구죠? 객체가 되는 거죠. 우리 이 사회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다 주인공이잖아요. 실제 동작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객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객체를 개념화시킨 내용을 통해서 실체를 만들어내서 그 실체가 프로그램의 실행을 담당하게끔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주어진 문제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바로 그 누가, 이 객체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객체를 이제 코드화 시켜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현을 하려면은 문제의 포커스가 주어진 문제를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예요. 그래서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가 있어서 그 주체가 무엇을 가지고, 바로 이 주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거죠. 무엇을 가지고 객체가 연산에 필요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우리가 그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에 저장을 시켜서 다루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객체가 어떻게 동작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객체 연산을 수행해 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멤버 함수로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여러분이 항상 이 문제를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바로 그 누가를 찾으시면은 이 누가, 객체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끌어내서 그거를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고, 그리고 실제 나머지 내용을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해서 동작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면 개념이 잘 안 잡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머릿속으로 우리가 이제 3차원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보다 차원 낮은 2차원이나 1차원은 쉽게 상상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일 차원을 머릿속에 상상하려면 이게 빨리빨리 이게 맥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프로그램 코드 그리고 개념 요거 두 개를 같이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개념은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객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누가를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동작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가, 바로 객체, 멤버 변수, 멤버 함수, 요 짝을 찾아내어야 한다라는 거, 요게 바로 개념이고요. 그럼 이제 얘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코드화 시키는 방법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겠죠. 예, 프로그램 코드화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클래스라는 개념을 또 역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사람의 실세계를 컴퓨터 프로그래밍 세계로 옮겨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의 실세계는 추상적인 개념, 그 개념 내용이 있고 그 개념이 실체화된 객체가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체, 바로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체를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람, 아니면 뭐 노트북, 자동차,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아, 자동차, 자동차의 모양, 자동차는 어느 회사, 제조사가 어느 제조사일 것인가, 그리고 그 자동차가 몇 cc인가, 자동차의 색깔은 무엇인가, 우리 그 자동차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죠. 근데 지금 얘기한 것은 제조사, 색깔, 뭐 몇 cc인가, 이것은 그냥 정보 자체, 그러니까 하나의 값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 그 시동을 걸면은 이제 엔진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악셀레이터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이러면서 우리가 자동차가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동작도 하죠. 예, 바로 우리 자동차라고 하는 개념에는 실제 자동차를 나타내주는 특징의 값과 자동차의 동작을 나타내주는 바로 그러한 기능을 같이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클래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개념체예요.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를 통해서 실제 프로그램의 동작 주체인 이 실체를 우리가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누가 먼저냐 우선순위를 따진다면은 그 순서를 따진다면은 클래스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객체가 있어야겠죠. 그쵸? 클래스가 있어야지만 그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바로 실체인 거죠. 예, 그래서 객체를 식별을 해서 그 식별된 객체를 통해서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이러한 그 순서로 사고를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문제 풀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와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우리 실세계에 대해서 그 한번 그 예를 들어봤어요. 사람, 예,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사람인 객체, 실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 내 친구, 옆집 아줌마 이렇게 구체적인 실체예요. 있지도 않은 사람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컵, 컵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 개념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컵이 있어야겠죠. 실제 컵. 예, 내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 컵, 내 친구 갑돌이가 사용하고 있는 컵,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사용하는 컵, 뭐 커피숍에 갔을 때 따라주는 그 컵, 이런 식으로 실제 컵이 이렇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객체입니다. 그다음 자동차, 예, 자동차라고 하는 역시 개념체가 있고, 그리고 실제 자동차, 건물 앞에 세워진 자동차, 내 자동차, 이런 식으로 실체가 바로 객체가 되는 거고요. 운동화, 우리 운동화라고 하면 또 운동화에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실제 운동화, 내 친구의 하얀색 운동화, 이렇게 실제 운동화가 바로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실체인 객체를 만들기 위한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클래스는 동작하는 게 아니죠. 예, 객체가 동작하는 거예요. 객체가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실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얘는 어떠어떠한 멤버 변수, 어떠어떠한 멤버 함수가 있어야 하는가, 그 내용을 정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코드에서의 작성 순서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객체를 생성하는데, 설계를 할 때는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분석을 통해서 바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그 누가를 찾고 객체를 식별한 다음에 이 객체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객체가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클래스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는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로 이루어집니다. 멤버 변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객체의 상태, 객체의 처리 대상, 이러한 정보를 나타내주는 상태나 처리 대상 등의 정보를 나타내주는 멤버 변수가 있고요. 멤버 함수는 이제 객체가 동작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료 처리, 이러한 상태나 처리 대상을 가지고 어떠한 동작을 하는가, 그 동작을 수행하는 것들, 그런 것을 멤버 함수로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된 객체가 정의되어 있는 멤버 변수를 참조하고 정의되어 있는 멤버 함수를 참조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그 주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은 클래스 요거 예약어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써줍니다. 그리고 중괄호 열고 클래스의 멤버, 우리 멤버 변수하고 멤버 함수 있었잖아요. 예, 클래스의 멤버를 써주고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클래스 선언을 마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선언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멤버 함수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선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야겠죠. 예, 바로 그 내용이 클래스 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정수를 변수에 저장을 하고 해당 변수를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짜려고 그래요. 우리가 순차적으로 짜거나 구조적으로 짜거나 할 때 순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고, 구조적으로 짜려면 이걸 이제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서 그 함수를 불러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객체 지향으로 짜려면은 바로 이 문제를 누가 풀 것인가, 그 누가가 값을 저장할 줄도 알아야 하고 내가 저장한 값을 화면에 출력할 줄도 알아야 돼요. 바로 그러한 객체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 객체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작업하는가, 뭘 가지고 작업하죠? 하나의 정수를 변수에 저장하라고 했어요. 아, 정수값을 저장하는 멤버 변수가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어떠한 동작을 수행하는가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Cout에서 콘솔에다 출력해 주잖아요. 내가 만약에 윈도우용 프로그래밍을 짠다면은 윈도우 박스에다가 우리 에디트 박스 아니면 출력하려고 하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해당 컨트롤에다 값을 출력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화면에 출력해 주는 이러한 동작을 수행을 해 준다라는 거죠. 누가? 바로 이 객체가. 그럼 이 객체에 대한 클래스를 선언해 줘야겠어요. 클래스. 내가 클래스의 이름을 int sample이라고 했습니다. int sample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괄호 열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무엇을에 해당하는 멤버 변수, 멤버 변수를 밑에다가 선언을 해놨습니다. integer, score, 정수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 화면에 출력해주는 member 함수를 선언했어요. 리턴 값은 특별히 필요 없을 것 같고, show scor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show score에서는 요 스코어의 값을 출력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6장에서 함수를 정의할 때는 그 함수는 어느 클래스에 속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함수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단위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수값을 출력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정수값을 매개 변수로 받거나 아니면 함수 안에서 정수값을 입력을 받거나 아니면 선언해서 값을 줘서 하여튼 그 정수에 대한 그 값을 바깥에서 가져오는 처리가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클래스에서 멤버 변수로 지금 저장되어 있는 값을 요 함수에서 출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요 show score하고 score는 인티저 샘플이라고 하는 클래스 범위 내에 있는 거죠. 예,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요 show score는 요 score라고 하는 멤버 변수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뒤에 가서 이제 멤버 함수 정의 부분에 보면은 여러분이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이제 선언하고 클래스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멤버 함수를 정의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근데 이 멤버 함수는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멤버 함수에 리턴형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써주고 이렇게 스코프 연산자, 범위 연산자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에 속해져 있는 항목들이 이제 같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하려고 하는 멤버 함수 써주고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매개 변수 써주고 해서 함수 내용을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 네임스페이스 배웠었죠? 예, 마찬가지로 클래스라고 하는 그 선언된 네임, 그 범위 안에 있는 그 항목을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멤버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멤버 함수 정의에서 아까 얘기한 거죠. 동일한 클래스의 멤버 변수는 직접 접근이 가능해서 직접적으로 참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여기서 지금 show square라고 하는 멤버 함수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void integer sample 해가지고 콜론 찍게 되면은 바로 해당 멤버 함수 목록이 나올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cout 화면에 출력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 출력하고 square라고 썼어요. 분명히 이 안에는 스코어가 없어. 그런데 이 스코어는 어디에? 요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러 나지 않고 인티저 샘플 클래스 안에 있는 스코어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출력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는 선언하고 클래스 정의 바로 멤버 함수 정의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 그럼 클래스를 정의했으니까 해당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야겠죠. 그렇죠? 선언된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클래스명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객체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int sampl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따르는 요 객체를 생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짤 때 보면은 변수를 선언한다. 그쵸? 인티저, 정수형 변수를 선언한다. 더블, 배정도형 변수를 선언한다. 구조체형을 선언했어. 그럼 구조체형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했죠? 근데 객체는 선언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생성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앞에서 했던 변수, 구조체형 변수 이런 것들은 다 기억 공간만 가지고 있죠? 근데 객체는 동작하는 멤버 함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실체예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데 그 주요한 실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생성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성된 객체는 클래스에 정의된 멤버 변수하고 멤버 함수를 참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는 생성한다라고 하는 거, 동작하는 실체를 의미하는 의미에 의해서 생성한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러한 객체를 생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개념 방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선 주어진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가? 이 누가가 바로 객체이니까 이 객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객체가 필요한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유추해서 클래스를 선언하고 정의하고 그리고 객체를 생성하는 거 이 방법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 이렇게 딱 봤을 때 객체, 클래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걸 먼저 손을 어디를 대야 하는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하면은 먼저 뭘 만들어야 되는가 막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코딩의 확장면으로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일반 자료형 구조체 이런 거 배웠었죠? 자료형과 구조체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자료 처리 대상이 되는 애를 이제 선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자료형은 이미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됩니다. 예로서는 인티저, 플로트, 더블, 캐릭터 등등의 자료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형의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티저 a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변수에는 해당 자료형의 그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서
저장이 돼서 우리가 사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확장한 게 이제 논리적인 표현으로 좀 더 우리가 자료를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구조체를 만들어낸 거죠. 사용자가 직접 구조체형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구조체형에 여러 개의 멤버를 포함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체를 선언해주고 구조체형 써주고 변수 이름을 쓰고 이 변수 이름으로 구조체형에 포함되어 있는 멤버를 우리가 멤버 참조 연산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접근을 했었죠. 그리고 구조체형은 이렇게 타입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내가 필요로 한 구조체형을 선언을 하고 얘를 재정의해서 바로 이 이름으로 이렇게 변수를 썼어요. 그러면은 b.name, b.age라고 해서 b라고 하는 구조체형 변수가 여러 개의 항목을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의 변수에 각 멤버별로 자료를 저장했었습니다. 그런데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 자료형이나 구조체나 클래스는 동격이에요. 그쵸? 그런데 얘는 차원이 좀 다른 거죠. 그쵸? 일반 자료형의 변수, 구조체형의 변수 동급이죠. 그러면은 클래스로 진행하게 되면은 바로 이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된 객체, 바로 이러한 변수 이름이나 이러한 객체나 다 동급이죠. 실제 프로그램에서 실제 자료가 저장되는 곳, 실제 동작하는 곳이 바로 선언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클래스는 사용자가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뭐가 달라지느냐? 자료형의 이 멤버가 그러니까 변수, 여러 개의 변수를 여러 자료형의 멤버, 즉 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멤버 변수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기능을 갖는 함수, 멤버 함수도 여러 개를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는 멤버 변수, 멤버 함수, 동작하는 함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의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프로그램 동작을 수행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클래스 이름 써주고 객체 이름을 써주게 되면은 해당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 클래스를 따르는 객체 OBJ를 생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OBJ라고 하는 객체는 자료를 저장하는 멤버 변수뿐만 아니라 동작을 수행하는 멤버 함수가 있어서 훨씬 더 폭넓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가 변천된 과정을 보면 이래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문제가 주어지면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는가 얘를 빨리 캐치하셔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은 멤버 변수가 되는 거고 어떻게 동작하는가는 멤버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구현해 놓고 객체를 생성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구현을 해봐야 되는데 구현하기 위해서 멤버 접근 속성을 알아야 돼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